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도내 현안과 이슈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4일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피해 지역에 막대한 재산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이 동해안을 집어삼킨 산불에 대한 원인 규명과 피해민을 위한 지연 대책의 마련에 대해 전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시간 산불에 대한 처벌과 피해 보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황영주 강원일보 영서 총지사장님과 안현희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4월이 이제 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이번 달만 해도 벌써 강원도에서 특히 산불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식목일 전인 4일에 발생한 이 산불 때문에 재산 피해도 막대하게 났고 또 이재민도 1000여 명이 넘게 발생했잖아요. 지금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그 동해안 산불 방지 센터까지 이렇게 설립을 하면서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만은 또 올해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이번 산불로 그 동해안에 1757헥타르 규모 산림이 소실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구장 규모는 대략 짐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로 환산을 한다면은 한 2460개의 축구장이 불탄 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대략 짐작이 할 겁니다. 속초하고 고성이 한 700헥타르 소실됐고요. 또 강릉 동해 쪽은 한 710여 헥타르, 그리고 이제 인제 지역에 한 320여 헥타르 가까이 이렇게 소실이 됐고, 이재민은 아마 1205명이 발생을 했고요. 네. 주택은 573채가 소실이 됐습니다. 뭐 당초 산림청이 발표한 피해 규모보다 한 3배 정도 늘어난 규모인데, 산림청이 이제 또다시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피해 면적이나 피해 규모가 좀 더 늘어날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소실된 산림이 복구를 하려면 한 20년 내지 30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토양이 회복하는 데는 100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해마다 이렇게 지금 올해 10년 새에 2015년과 2018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해들이 다 산불이 발생을 했는데, 96년에 이제 대형 산불 이후에 23년간 아직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또 산불이 남으로써 피해가 규모가 더욱 커지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시장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강원도에서 이렇게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게 이번은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매년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동해안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나는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은 이제 건조한 날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양강직풍이라는 그 동해안의 특유의 바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침엽수림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불에 굉장히 취약하죠. 침엽수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비화라고 그러는데, 소위 말해서 도깨비불, 그래서 이제 소나무의 송진이나 뿌리의 관솔 등이 타면서 바람과 함께 양간지풍에 실려서 한 100여 미터 이상씩 이렇게 날아감으로써 진화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동해안 산불 같은 경우는 한번 불이 나면은 제 생각할 때는 이미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불이 난 이후에는 아무리 대형 헬기, 아무리 뭐 특수 진화대 수백 명을 동원해도 일정 규모의 피해는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산불 예방 교육, 산불 진화책의 선진화, 산불 예방 산불 사전 교육 이런 데 신경을 쓰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동해안 지역 주민들에 대한 산불 방지 교육, 특화된 교육이죠. 일반적인 산불 교육으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쓰레기 소각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 산불이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꼭 대형 산불 같은 경우는 이제 군부대 그런 사격 훈련하면서도 일어났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로 인한 그런 산불이 추정되고, 아직 뭐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대처를 해야 지난 23년간 이 강원도 동해안의 대형 산불이 아마 전국에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이라는 것은 이제 24시간 이상 100헥타르 이상 피해를 봤을 때 대형 산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대형 산불이 강원도가 85% 피해라 그러면은 강원도는 절대적인 산불 피해 지역입니다. 거기에 따른 고통은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요.
그래서 산불 방지, 예방 그런 그 물리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은 주민 교육이나 산불에 대한 대형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또 이번 산불은 안타깝게도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이 피해 현황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 사망자 수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최초 2명으로 발표했다가 다시 1명으로 정정하고 그러다 최종적으로는 2명 사망으로 정리가 됐는데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네,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산불로 인한 사망이 분명하고요. 네. 다른 한 분 같은 경우에는 피신을 하는 과정에서 주택 그 지붕이 날아간 것이 머리를 맞고 숨진 그런 경우였습니다. 네. 그래서 최초의 그 대책본부에서는 이것이 이제 뭐 개인 부주의라든지 뭐 다른 이유로 인한 사망이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래서 사망자에서 제외를 했었는데 그 이제 유가족 등이 이제 반발을 함에 따라서 다시 사실조회 결과를 거쳐서 산불로 인한 사망인 것으로 최종 집계 결과는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 또 이번에 사망하신 분은 좀 안타까운 사연도 있는 걸로 네네. 알고 있는데요. 네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집에 좀 거동이 불편한 94세 친정 노모가 있어서 대피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마을 회관으로 이동하던 중에 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져서 좀 안타까움을 좀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산불이 이제 피해 지역민의 삶을 하루아침에 앗아간 좀 대형 산불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어떻게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정확한 뭐 산불 발생 원인이 나온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이번 산불은 이제 산불 원인에 대한 그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여러분들 이제 TV에서 보셨다시피 그 발화 지점이 전신주에서 불빛이 번쩍함으로써 개폐기, 네. 변압기 폭발이다. 뭐 개폐기에 이물질이 날아들어서 발생한 산불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변압기 폭발이나 변압기 폭발이라고 원인이 되면은 한전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개폐기 이물질이 날아들어서 그 스파크로 인한 화재다 그러면은 자연재해로 한전이 네. 책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과수에서 현재 수사를 중인데 뭐 변압기, 리드선, 전기선 다 가지고 가서 이제 국과수에서 분석 중인데 그 결과가 나올 텐데 이제 전기 한전 그 관련 노조원들에 따르면은 개폐기의 스파크가 발생을 하면은 그 전압 차단하는 시설이 있는데 네. 또 다른 전신주에서 불빛이 반짝했기 때문에 이물질 충돌할 경우에 원인은 아니다라고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으로서는 이제 아니라는 걸 입증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할 거고요. 또 이 국과수의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피해 보상 규모나 누가 피해를 보상을 할 것인가 이런 그 책임자가 이제 판별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같은 경우는 그 전기로 인한 전기선의 추락으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해서 네. 피해 보상을 그 한전에서 피해 보상을 해야 될 책임에 놓여 있을 때 파산 선고를 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은 다 민간인들이 전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네. 파산 선고를 할 수 있지만 한전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원인이 한전이 이제 뭐 예산 절감으로 인한 뭐 점검 소홀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나면은 한전에서 이제 책임을 져야죠. 네. 네. 특히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산불의 정확한 지금 피해 원인을, 산불 발생 원인을 좀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정확한 발생 원인을 좀 규명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최근에 10년간 발생한 그 산불 횟수를 보면은 한 4,300건 중에 네. 한 1,700건만 그 원인이 밝혀지고 나머지 뭐 60% 정도는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 뭐 이런 주택가라든지 도로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경우에는 뭐 CCTV라든지 블랙박스처럼 네.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산불의 경우에는 뭐 외지기도 하고 인적이 없는 곳에서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원인을 좀 밝히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뭐 고의든 실수든 간에 일단은 산불이 났으면 이에 대한 뭐 책임은 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산불에 대한 처벌 기준은 어떻게 돼 있나요? 산불에 대한 처벌은 산림보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고의로 산불을 냈느냐 아니면 실수로 냈느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에 있어서도 산림보호구역 같은 곳에서 산불을 낸 경우에는 네. 징역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고요.
이런 산림보호구역이 아니고 개인의 제3자의 그런 그 임야에 산불을 낸 경우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그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자기 소유의 산림이다 하더라도 네. 자기 소유 산림에도 일부러 불을 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산불로 인해 가지고 그 다른 일단 붙은 불이 다른 그 산에 옮겨 붙은 경우에도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실화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당히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또 지적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10년간 산불에 그 지난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었던 그 산불의 원인이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은 되는데 대부분 뭐 고령이라든지 초범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그 강력한 처벌은 좀 어려운 상태고요. 뭐 최근에 그 가해진 벌금들을 보면 뭐 180몇만 원 이 정도의 그 작은 벌금이 그 처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네. 다만 2016년 4월경에 충주에서 쓰레기 속각을 하다가 산불을 낸 사건에 있어서 약 53.8 헥타르를 소실시킨 경우에 요 산불을 냈었던 원인자에게 징역 10월에 실형을 선고를 하고 8천만 원 정도의 배상 책임을 물린 이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산불에 대해서 아무래도 또 피해 지역민들에 대한 지원도 좀 중요할 텐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피해 지원하는 규모는 좀 어떻게 되나요? 당초에 이제 피해 가구당 1,3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말들이 많았죠.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자가주택 복구비 같은 경우는 이제 4,2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6천만 원까지 융자를 네. 해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자도 받고 이자는 연 1.5% 저리로 빌려주는데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렇게 해주고요. 그렇다고 해도 국민들이 이제 성금 이렇게 보내주고 한 걸 하면은 성금까지 합하면은 한 1억 원 정도를 보상받는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네. 1억 원 가지고 집을 짓는다는 것은 또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금 건축비 같은 경우 평당 600만 원을 잡아도 네. 농가에서 17평짜리 지으면은 뭐 자금 더 이상 그 소요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행안부가 16일까지 정확한 합동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이달 말에 이제 지원 규모를 확장 지은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1억 원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이재민 주거 지원이나 또 영농인들 그 농업인 긴급 자금 지원해주고 또 중소기업 및 그 소상공인들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이제 이재민들에 대해서 무료로 이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임시 조립주택 우선 설치해주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농가에 대해서는 농기계 수리 그리고 이제 대출 또 융자도 이제 기존 50억에서 100억 원까지 이렇게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긴급 경영 지원 자금도 지원을 해주는데 7천만 원에서 이제 2억 원까지 지원을 네. 해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관광 자금 지원 같은 경우는 과거의 산불이나 또 세월호 이런 사건 때 그 경영 관광 이렇게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최대한 담보를 잡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담보 잡을 여력이 있는 그 사장들, 대표들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봤을 때 정부에서 2억 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발표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융자를 받아서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들은 극히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뭐 농가, 뭐 많은 이재민들이 좀 막막해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에서는 일단은 이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이곳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좀 선포를 하긴 했는데요. 이게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정되면 뭐 지원이 좀 달라지는 게 있나요? 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선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 건의를 해서 대통령이 선포를 할 수 있고요. 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등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학자금이 면제가 될 수 있고요.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은행 대출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기 또는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고요. 또 세입자 보조 등의 생계 안정 지원이 있고요. 또 납세 의무를 경감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는 또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 수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복구하는 지원, 또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 사업비 지원 이런 것들 외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서 결정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나 뭐 지자체 차원의 지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 개인적으로 좀 피해 보상에 대해서 뭐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뭐 산불이 제3자의 과실이나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뭐 이런 시설의 기관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이 분명히 명백하게 확인이 되면 네. 이 산불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그러니까 뭐 집이 불탔다든지 이걸로 인해서 다치거나 죽었다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을 당연히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민사 손해배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산불로 인해서 주택이 수실된 경우에 주택 화재 보험을 가입해 놓으셨으면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약관에 따라서는 산불이라든지 전기 화재 등이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을 경우에는 이제 면책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약관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 산불의 경우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발화 지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관리하는 전신주의 그 개폐기 부근이었기 때문에 한전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과수 등의 그 감정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만약 한전의 임직원 등이 관리 소홀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다 이런 것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향후에 한전을 상대로 해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 과거의 사례도 좀 짚어보면은 좀 참고가 될 것 같은데요. 14년 전에도 양양에서 큰 산불이 발생했는데 지금도 이 주민들이 피해 보상 문제로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10년이 넘게 이게 좀 계속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안양 산불의 경우에도 원인이 명확하게 좀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화자를 찾지 못한 점 때문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좀 말이 많은 것 같고요. 주민들의 경우에는 뭐 국가라든지 지자체 등을 상대로 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아직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 피해 지역민들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 보상에 대해서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생계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긴 그 주민들로서는 그 산불 원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피해 범위나 보상 범위나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네. 주민들로서는 그 전력을 기울여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한 실질적으로 이제 주택이나 차량 이런 전소에 대한 그 피해 보상은 완벽한 보상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산림의 소유자나 또 임산물 재배하는 이런 사람들은 피해 보상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림 같은 경우는 산림 보험에 들어 있는 사람들만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대부분 그 산림주들이 그 산림 화재 보험에 대해서는 그 소홀히 하고 있고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고요. 또한 이제 뭐 대추, 뭐 밤, 산에 뭐 이런 그 작물을 재배하거나 송이 버섯을 재배하거나 이런 임산물에 대한 피해도 임산물 재보험에 든 사람들은 보상을 해주지만은 또 거기에 대한 그 보험에 들지 않은 주민들은 피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2중, 3중으로 피해를 입고 있고 또 이제 그 동해시 같은 경우는 시민 안전보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이 들면 보험에 이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게 이렇게 돼 있고 속초 같은 경우는 아마 안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속초 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한 재해를 당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또 다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 지리한 싸움을 주민들이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생계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피해 규모나 범위를 정확히 함으로써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또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또 산불 재발 방지에 대해서 또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주민들이 끝까지 싸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재민들에 대한 이 지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이 산불로 인해서 또 2차 피해가 우려가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지난 주말엔 그래도 관광객들이 좀 회복세를 보이기는 했다고는 하지만 이 산불이 발생해서 많은 다른 지역 주민들이 뭐 미안한 마음에 강원도를 찾기가 뭐 미안하다 이래서 좀 관광객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좀 우려가 또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뭐 이런 관광객 회복을 위해서 뭐 캠페인도 벌이고는 있다고 하는데
하는데 또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지금 지난주에 속초에 대한 속초 시장에 대한 보도가 오늘 계속 나오던데요. 굉장히 네.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한 70% 정도의 관광객이 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제 주변의 사람들도 이제 동해안으로 이제 여행을 계획했던 사람들도 많이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의 입장으로서는 산불 피해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주민들 옆을 무슨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차를 몰고 지나간다는 그 자체가 네. 미안할 뿐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미안한 마음을 들지 않도록 지역 언론이나 중앙 언론인들이 좀 협력을 해서 관광 캠페인을 벌인다면은 아마 국민들의 인식이 좀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무튼 강원도로 관광 오시는 게 고성 이번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또 재기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매 주말마다 또 동해안을 방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이제 한순간 삶의 터전을 잃은 것도 모자라서 앞으로 살기도 좀 막막한 피해민들에게 좀 조언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산불이라는 것이 발생 원인도 찾기가 힘들고 한번 발생이 되면은 참으로 끄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예방이라는 것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강원도의 특성상 농촌 지역이 좀 많다 보니까 아직도 논두렁을 태운다든지 농업이라든지 생활 쓰레기 등을 밖에서 태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산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은 좀 자제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어린 아이들이 불장난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질 수 없지만 그 부모가 거액의 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해서 불조심에 대한 당부도 꼭 부탁드렸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제 전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해안 산불 위험 구간에 대한 전선 지중화 사업도 좀 네.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사격 훈련 중에 고성 산불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이후에 군인들이 이제 사격 자제하고 이렇게 조심을 하니까 사격으로 인한 산불은 이제 줄어든 상태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해주고,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 이건 끝난 게임이다. 네. 그러니까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대형 헬기 구입 무슨 특별 진화대 구성해서 국비 막 250억, 300억 요청하고 있는데, 양간 지풍이 부는 동해안의 산불은 대형 헬기가 수백 대가 있어도 필요 없습니다. 일단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 산불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산불에 대한 처벌과 고통받는 피해민들을 위한 보상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산불 피해 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영주 강원일보 영서 총지사장과 안현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